결국 혁명 초기에 만들었던 모든 계명들은 사라지거나 손상됐습니다. 그리고 동물 농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돼지들은 그토록 혐오했던 인간들과 매우 비슷하게 걷고. 안녕하세요, 언더라인입니다. 소소하고 예쁜 제목,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내용. 읽을수록 누군가가 어떤 시절이, 어떤 정권이, 어떤 사건, 어떤 역사가 떠오르는 책, 그리고 내 주변에서 본 것 같은, 해당할 것 같은 그 누군가의 이입이 되는 책.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고전이긴 한데 그래도 소설이니까 전체의 내용을 다룰 것이며 온전한 감상이 필요하시면 먼저 읽어보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혁명의 시작입니다. 메이너 농장. 이 농장 주인인 존즈가 잠자리에 들자마자 농장 안에 있던 동물들이 일제히 모여들었습니다. 메이저라는 늙은 돼지가 어떤 이야기를 동물들에게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메이저는 축사의 동물들에게 혁명을 설파합니다. 우리가 노동해서 생산한 것을 인간들이 몽땅 도둑질해 간다. 인간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조건 속에서 착취당하면서 살게 됐다. 동물들의 삶의 모든 불행은 인간의 횡포 때문임이 너무도 명백하다. 따라서 인간을 제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노동 생산물은 모두 우리의 것이 된다. 모든 인간은 우리의 적이며 모든 동물은 우리의 동지이다. 농장에 있던 동물들은 그 말에 감화되었습니다. 사흘 후 메이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상은 농장의 동물들을 바꿔놓았죠. 동물들은 차근차근 반란, 혁명을 준비해요. 동물 중 3마리의 돼지가 이 혁명의 중심을 잡는데 재주가 뛰어났던 스노우볼, 카리스마 있는 나폴레옹이 전체를 이끌었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가진 스퀼러라는 돼지도 있었어요. 이 3마리의 돼지들은 메이저의 가르침을 동물주의라는 이름의 사상으로 정리했죠. 그리고 동물주의 사상을 기치로 이 반란은 매우 쉽게 성공합니다. 동물들은 농장주 존지를 몰아내고 농장을 차지하면서 이 농장의 이름을 동물농장으로 바꿔요. 그들은 7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2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4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존주가 사라진 동물 농장은 나름 체계적으로 잘 굴러갔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 일했어요. 동물들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또 상상도 못할 만큼 행복했죠. 과거 인색했던 주인이 마치 동량 주듯 던져주던 그런 먹이가 아니라 동물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 생산한 진정한 그들 자신의 먹이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인간이 없어지니까 먹을 게 더 늘어났죠. 이러다 보니 동물들의 생산량은 더욱더 높아졌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했어요. 특히 이 복서라는 말은 원래가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힘든 일도 도맡아 하고 또 공동의 일과가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지능적이었던 돼지들은 그들의 지능으로 동물농장이 잘 돌아가도록 했죠. 동물농장에 관한 소식은 영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특히 원래 주인이었던 존지는 너무 수치스러웠죠. 자신들이 키우던 동물들에게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옆 농장의 주인들도 이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웠어요. 혹시나 자신들의 농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말이죠. 존즈와 그 옆 농장의 주인들은 이 동물 농장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동물들은 이에 대한 계책이 이미 있었고 인간들을 몰아내요. 이 와중에 선두에서 싸웠던 돼지 스노볼은 총상을 입게 되고 또 어떤 동물은 죽기도 했어요. 동물들은 이 전투를 외양간 전투라고 이름 짓고 전투 중 죽은 동물, 공을 세우거나 부상당한 동물들을 정성스럽게 예우합니다.
너무나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 농장. 그러나 풍차 분쟁을 기점으로 동물 농장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죠.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실제적 지도자였지만 이 동물 농장의 운영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서 둘은 많이 부딪혔어요. 그 중에 가장 치열했던 것은 바로 풍차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었죠. 스노볼은 연구를 통해서 풍차를 만드는 법을 고안했고, 힘들겠지만 이 풍차를 만들기만 하면 노동량이 엄청 절약될 것이라고 설파해요. 반면 항상 스노볼과 대척점에 있었던 나폴레옹은 이 풍차의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식량 증산에 애를 쓰자고 주장했죠. 결국 정기회의가 열리는 날 모두와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스노볼이 풍차에 대한 꼼꼼한 계획과 필요성을 발표했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꽥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밖에서 커다란 개 9마리가 들어오더니 스노볼을 향해 돌진하죠. 스노볼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농장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동물들은 겁을 먹었고요. 스노볼을 쫓아낸 개들이 다시 돌아오자 이번엔 나폴레옹이 연단에 섭니다. 그는 이제부터 전체 동물이 모이는 지금 같은 회의는 폐지할 것이며 앞으로 농장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자신이 주재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요. 몇몇 동물들이 이에 반발하자 나폴레옹을 지키고 앉았던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고 결국 모두 조용해집니다. 언변이 좋았던 돼지 스퀼러는 이날 이후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나폴레옹을 두둔하는 말을 했고, 스노볼은 범죄자라고 하면서 음해를 해요. 필요할 때는 나폴레옹이 불러들인 개를 앞세워서 동물들에게 겁을 주면서요. 외양간 전투에서 가장 용맹히 싸운 스노볼의 역할은 사실 과장된 것이다 라고 세뇌하기도 했죠. 그리고 모든 궤변의 끝에는 이 말을 덧붙입니다. 인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쫓겨난 스노볼이 주장한 것이 풍차 건설이었잖아요. 스노볼을 쫓아낸 나폴레옹은 이 풍차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치 본인의 것인 양 내세웠고 또 풍차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까지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고 독재 체제를 계속 견고하게 만들어요. 함께 약속했던 것들은 조금씩 나폴레옹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거나 의문이 생길 법한 사고가 생기면 돼지들은 이것은 모두 스노볼이 한 짓이다. 스노볼이 몰래 들어와서 우리 농장을 망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온갖 음모론을 퍼뜨리고 그것에 불안해하거나 의문을 가지려고 하면 스퀼러의 언변과 으르렁거리는 개들이 모든 상황을 잠잠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노볼이 분명 혁명의 주역이었고 인간과 싸울 때는 총상을 입어가면서까지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공로를 축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심지어 스노볼이 인간과 내통했다는 소문까지 내기 시작합니다. 반면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영웅으로 신격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습격해서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동물들이 죽어 망연자실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인간들을 다시 쫓아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파티를 열어요. 자신에게 반대하는 동물들을 이젠 처형하기까지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동물들이 자신을 의심하거나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죠. 그들이 만들었던 7계명 역시 은근히 계속해서 바뀝니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라는 계명이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폴레옹과 측근 돼지들은 침대에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계명에 침대에서 자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았나? 하고 의문을 던지면 스퀼러가 나타나서 아니야, 우리는 침대에서 자지 않도록 한 게 아니라 매트리스에서 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말을 바꿔요. 처형이 있었던 날에도 누군가가
계명에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있지 않았어? 라고 의문을 제시했는데 어느새 계명은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바뀌어 있었어요. 나중으로 가면 7계명은 모두 먹칠이 되어 있었고 딱 하나의 계명만 남게 되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어느 순간 나폴레옹과 돼지들은 이웃 농장의 주인들을 포함한 인간들을 초대합니다. 나폴레옹은 이미 2발로 걸으며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들은 집에 들어가 흡사 고위직의 은밀한 술자리를 갔습니다. 동물들은 창문을 통해 돼지와 인간이 함께 웃으며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지만 이젠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구별할 수조차 없게 되었죠. 익숙하시죠? 어디서 본 것 같죠?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러시아 혁명을 풍자한 소설이에요.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성공하지만 결국 새로운 독재 체제가 자리 잡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러시아 혁명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지만 이후에 권력을 잡은 스탈린이 또다시 정치적 숙청과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 변질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건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는 한 명의 독자로서 이 소설을 감상할 수 있죠. 사실 많이 볼 수 있어요. 독재 국가들이 근현대사를 보면 거의 이 과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영웅이었던 혹은 영웅인 것처럼 만들어진 지도자들의 어떤 파렴치한 수단들,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만약 정적이 있다면 이 소설 속에서는 스노볼에게 그랬던 것처럼 음해하고 또 모든 문제는 그들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적인 린치를 유도하죠. 필요하다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뜯어보면 현대에서 보더라도 독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먼저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는 습성. 정치 지도자든 기업, 단체든 처음에는 당연히 공정한 시스템을 주장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특권층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특권은 이 특유의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권층은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부패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면 굉장히 빠르게 썩어가게 되죠. 나폴레옹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스퀼러로 묘사되는 선전과 미디어, 선동가들 또한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특권층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대중을 세뇌하는 수단들, 지금은 언론, SNS, 미디어를 이용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선동하는 모습은 어디 갈 거 있나요? 지금 당장 우리가 TV를 봐도 여러분이 유튜브를 틀어도 많이 볼 수 있죠. 때문에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 혹은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능력,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크게 좀 와 닿았습니다. 이 책에서도요, 갑자기 노동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를 하고 돼지들과 개는 살이 찌는데 나머지 동물들은 핍박받는 일이 생길 때 동물들은 당연히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스퀼러 같은 독재 친화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너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사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야. 라고 세뇌를 합니다. 그때 동물들의 반응이 참 재밌었어요. 아, 그치? 아, 그랬구나. 아유, 다행이다. 나는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줄 알았어. 이러면서 안심을 해요. 저는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꽤 많이 보이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무비판적인 대중은 시쳇말로 얼마나 호구가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동물들 중에 양으로 묘사되는 이 대중은 힘에 굴복해서이든 스스로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이든 좋은 시절이 그리워서이든 아니면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이든 이유를 떠나서 맹목적으로 돼지들의 방법에 이끌립니다. 맹목적으로요. 이들은 독재자 나폴레옹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주장이라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종교, 단체 어디든 간에 이런 프로파간다를 맹신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애쓰는 태도는 이 독재자의 힘을 빠지게 할 수 있고
혹시나 독재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이 환경을 없앨 수도 있어요. 내가 속한 집단, 지지하는 정당, 종교, 단체, 어디든 간에 그들을 건강하게 가꾸는 그 속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맹목적 응원보다는 건강한 판단이 분명 수반되어야 할 겁니다. 자, 짧은 분량의 이 책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의 냉소적인 지식인 어떤 세뇌의 과정, 이런 상징들을 굉장히 알기 쉽게 쌓아 올린 책이거든요. 혼란스럽고 양극화되고 있는, 그리고 매우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아차 하면서 나 자신의 행보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독재를 만드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나는 이 동물 농장에서 어떤 동물과 비슷한가?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이었습니다.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